안녕하세요. 초코동동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매프롤립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은 어떤 종합적인 예제 성격의 가벼운 그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고요. 어, 여기서 이제 보시면 백의 백 근처에 있는 부분이 어, 바로 이제 이런 자주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비가 많이 온 거고요. 이렇게 약간 연하늘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비가 적게 온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하려는 거는 강수량의 분포를 이 쿼드 트리 형태로 쪼개가지고 관측소가 별표인데 관측소가 이제 많은 곳은 세밀하게 쪼개가지고 정확도를 높이고 관측소가 적은 곳은 이렇게 그냥 어, 한 개, 한 개 영역이 한 개 관측소가 커버한 영역이 큰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영역에서 관측된 값이 나머지 영역의 강수량을 대표하도록 2D 영역 분할, 4분할 알고리즘인 쿼드트리를 이용해서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쿼드트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쿼드라는 말 자체가 이제 4잖아요. 그래서 4분할이라는 의미고 2D 영역이기 때문에 4등분을 할 수가 있죠. 간단하게 이렇게 딱 4등분을, 4분할을 할 수가 있고 3차원인 경우에는 이제 옥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옥트 트리입니다. 8분할이 되는 거고, 아마 이제 상상해 보시면 금방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4분할 알고리즘이 쿼드 트리인데, 어, 여기서는 이제 자기 자신의 쿼드 트리에서 맥시멈 포인트가 있습니다. 맥시멈 포인트 기준이 있고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에서는 이제 3으로 되어 있고요. 3인데, 포인트가 이렇게 하나씩 쌓여갑니다. 1, 2, 3 이렇게 쌓이고 네 번째 포인트가 쌓이면 맥시멈 포인트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분할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분할이 이루어지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네, 가로 2등분, 세로 2등분 해가지고 4등분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건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A라는 게 B, C, D, E로 이제 나눠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포인트들이 쭉 쌓여가지고, 이쪽 D 영역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쪼개진 각 영역도 쿼드 트리라는 거죠. 그래서 쿼드 트리 안에 쿼드 트리, 쿼드 트리 안에 또 쿼드 트리. 계속 이제 재기적으로 쪼개지는 형태고요. 그래서 만약에 D 영역이 또 이제 네 개 포인트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또 이제 분할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오른쪽에 이제 설명이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얘를 이 링크를 통해서 한번 더 따라가 보면요. 네,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하는 좀 생각을 해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객체를 사용하는데, 클래스를,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써가지고 x, y를 이제 정의를 했고, 그리고 렉트라는 이제 렉탱글을 정의를 하는데 센터 포인트를 이제 가지고 위스 하이트를 가지고 그리고 엣지를 가집니다. 동서남북에 엣지 4개를 가지고 있는 렉트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컨테인즈라는 함수가 있어서 어떤 포인트가 들어왔을 때 이 포인트가 내 영역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판단해서 알려주는 함수고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쿼드 트리는 이제 말 그대로 쿼드 트리 안에 쿼드 트리가 있고 언제 나눠줘야 되는지를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맥스 포인트라는 게 바로 맥시멈 포인트 개수가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포인트가 들어왔을 때, 어,
어떤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네, divide란 함수로 호출해서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죠. 각 포인트를 네, 새로운 이게 뭐죠? 그러니까 새로운 동서남북 엣지에다가 하나씩 이제 삽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N이 NW, SE, SW는 이제 쿼드 트리가 되는 거죠. 인서트 어디 갔지? 인서트 한 다음에 디바이드를 호출했고요. 디바이드 호출하면은 동서남북의 쿼드 트리 4개가 생성이 되고 각 쿼드 트리에 인서트 함수를 호출해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네. 리턴 결과는 이제 불린 타입이 되겠지만 인서트를 각자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동서남북으로 4분할된 것 중에 어디에 이제 좀 더 추가가 되는지 이제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쿼드 트리 분할하게 되면 4개의 쿼드 트리가 만들어지고 각 쿼드 트리 안에서 네, 인서트 함수를 통해 가지고 또 해당 포인트를 이제 집어넣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제 더 수정을 해서 결국은 근데 영역만 분할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강수량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강수량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강수량을 계산하도록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포인트에 C라는 이제 변수를 둬가지고 이 C 값이 바로 강수량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쿼드 트리 분할할 때 인서트 할 때 이 캘크 프랩이라는 걸 이제 항상 호출하게 했거든요. 이 캘크 프랩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담고 있는 포인트 개수만큼 평균을 구해주는 거예요. 강수량 평균을 구해주는 이제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포인트가 들어오면 네, 강수량 평균을 구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할을 했다고 치고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그리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는 거는 일단은 이제 뭐 포인트 제너레이션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포인트들 이제 하나하나 코드 트리 객체에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서 막 분할이 막 이루어지겠죠. 분할도 이루어지고 각 사각형 영역의 어떤 강수량 평균도 계속 이제 계산을 하면서 동시에 분할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은 이제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 쿼드 트리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쿼드 트리 안에 이제 리프 노드라고 불리는 애들이 이제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애들이죠.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애들에 대해서는 어떤 걸 하냐면, 자기 자신의 그 엣지들을 다 그리고요. 직선으로 이제 엣지들을 다 그리고 동서남북 하나씩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그 강수량과 관련된 값에 해당하는 사각형을 그려야 되겠죠. 사각형을 이제 필을 해야 되겠죠. 그걸 채울 때 컬러 값은 이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프레시피테이션 맥스가 이제 100으로 뒀고요. 저는 민을 0으로 둔 건데 비가 안 올 때는 0이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최대 100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노멀라이제이션 하면 0에서 1 사이 값을 갖겠죠. 그런 이제 컬러 값을 가지고 렉탱글을 채웁니다. 그러면 이런 영역 하나하나의 렉탱글의 이 강수량의 값에 따라서 이 색깔이 결정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채워지겠죠. 채우고요. 그리고 강수량 값 24, 72, 68 이런 값들을 텍스트로 이제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별표가 그려진 거는 관측소의 위치인데요. 관측소의 위치는 네, 스캐터 플롯으로 한 방에 이제 그립니다. 스캐터 플롯으로 한 방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컬러 바를 네, 스칼라 맵업을 온도 플라이로 추가를 해줍니다. 네. 왜냐면
이거 이제 각각 다 따로 그렸을 거잖아요. 이게 이제 코드트리 안에서 다 각각 따로 그렸을 건데, 얘들을 리턴해 봐야 스칼라 매퍼블이 아니라 어떤 어레이 형태가 리스트 형태가 나올 거니까, 얘 가지고는 이제 컬러바를 그릴 수가 없고, 민맥스 값에 의해서 이제 스칼라 매퍼블을 그냥 온도 플라이로 만들어서, 네, 옆에다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틱에, y 엑시스는 이제 위도, 그리고 x 엑시스는 경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오리엔테이션도 주고요. 자릿수도 맞춰주고, 눈금도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그려주게 됩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 그 컨피그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은 얘는 이제 경도 값이고요. 경도 미는 이렇고 대전이에요, 대전. 경도 맥스, 위도 민, 위도 맥스 이렇게 가지고 온 거고요. 그 프레시피테이션 민 맥스는 0에서 100까지로 레인지를 이제 임의로 잡은 거고요. 랜덤 값을 통해서 강수량을 그냥 랜덤으로 발생을 시킨 거예요. 50개를. 그리고 네, 롱지튜드, 레티튜드도 그 범위 안에서 네, 랜덤하게 이제 갖도록 관측소죠. 얘는 관측소 위치를 정의를 해서 코즈라는 변수 안에 넣고 얘를 이제 포인트라고 이제 따로 이제 받았죠. 일단 네. 포인트 0을 조회 보면 경도는 이렇고 위도는 이렇고 얘는 이제 강수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쿼드 트리를 정의합니다. 여기 있는 3이 이제 바로 맥시멈 포인트예요. 허용 가능한 맥시멈 포인트 3으로 정의를 해놓고요. 포인트가 이게 개수가 50개겠죠. 50개인데 50개를 쿼드 트리 안에 넣는 거예요. 쿼드 트리 안에 전부 이제 인서트를 해줍니다. 그럼 하나씩 넣으면서 자기 자신이 4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자신을 이제 4분할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 자식들도 계속 이제 4분할이 되고 어떤 건 이제 그대로 분할이 안 되고 리프로 남아 있고요. 50개를 다 넣었고요. 코드트리도 다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드로우 코드트리 프랩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될 건데, 네. 엑시스 하나 이제 추가했고요. 스캐터 플롯으로 이 포인트들을 이제 XY 위치에다가 네, 그려주게 됩니다. 얘는 이제 뭐 전부 다 이제 동일하게 마커는 별표로 네, 그냥 별표로 파란색 별표로 그냥 그려주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틱에 관련된 내용인데 엑시스랑 X축은 이제 경도고 Y축은 위도고요. 그 로케이터가 나왔죠. 로케이터는 이제 고정된 위치로 그냥 잡아준 거예요. 30 분할을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도는 15분할을 했죠. 그리고 포매터 같은 경우는 소수점 셋째짜리로 이렇게 포매터 했고, 틱 파라미터에서는 보시면은 뭐 라벨 사이즈, 그리고 이 위스는 이제 눈금의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길이는 이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눈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컬러바를 추가하죠. 컬러바는 이제 스칼라 맵법을 온더 플라이로 이제 추가할 건데, 21개의 n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총 이제 20등분을 하는 거죠. 컬러 맵은 이제 쿨로 정의를 해놓고, 노멀라이즈는 이제 프레시피테이션 민과 프레시피테이션 맥스로 잡고요. 그래서 이 스칼라 웹법을 언더 플라이를 하나 생성한 다음에 새로운 또 이제 컬러바 전용 엑시스를 추가를 했죠. CAX에다 추가를 하고 컬러바를 네, 스칼라 웹법을 언더 플라이와 그리고 CAX에다가 넣고 네, 이거는 뭐 위치 네, 틱파람 이렇게 해서 아웃해서 바깥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타이틀 레이아웃 해가지고 네, 저장도 하고 그림도 그려지겠죠. 네, 그렸습니다. 그러면 네, 이 각각 일단은 스캐터 플롯으로 별표로 이제 관측소를 찍었고요. 관측소를 찍었고 그리고 쿼드 트리 안에서 각 리프 노드에 렉탱글에서 이제 엣지를 이런 이제 동 동서 남북 네 개의 엣지들을 이제 다 그리고요. 네 개의 엣지를 그리고 이 면 있죠. 이 색칠을 해야 되니까 렉탱글을 그리는데 렉탱글의 값은 네, 이 강수량 값을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 해가지고 0, 1 사이의 값으로 넣게 되고 그 값을 이제 C맵이 쿨이었죠.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걸 설명을 안 했네요. 쿼드트리.드로우를 이제 호출을 해줍니다. 쿼드트리.드로우를 호출해줘서 이 X 개체를 전달해주면 X 개체를 담겨가지고 넘어오겠죠. 그래서 쿼드트리.드로우를 통해서 지금 이제 엣지 그리고 이 사각형 면 그리고 이 면 그릴 때 이제 C맵이 쿨이 이제 전달이 된 거죠. 전달이 된 건 아니고 C맵 쿨이 그 이 코드 안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위에다가 이제 C맵은 쿨이라고 정의를 따로 해놨죠. 그리고 이 강수량 값을 텍스트로 이제 그리게끔 되어 있고요. 또 나름대로 이 폰트 크기에 따라서 미세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러바를 옆에다가 추가해 줘가지고 그려줍니다. 틱 같은 것도 다 이제 조정을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강수량의 관측소를 네, 쿼드 트리로 4분할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겉에 이렇게 데코레이션과 컬러바를 추가해가지고 어떤 일종의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강수량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한번 이제 재미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긴 시간에 걸쳐서 매플립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이제 매플립 패키지 사용하는 게 이제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잠깐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죠. 매틀랩 스타일과 오 스타일이 공존하고, 각자 이제 어떤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내용들을 적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글링에서 뭔가 찾으려고 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단 한 가지 스타일을 이제 확실히 알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오 스타일로 이제 계속 강의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 스타일과 매틀랩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 스타일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베이직스에서 바로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아티스트에서 나왔던 그런 아나토미 오브 피겨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피겨와 엑시스 어떻게 이제 다른지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쭉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개의 플롯만 딱 그리고 이 데이터는 이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제 디스플레이 목적으로 매플립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제 멀티플 서브 플롯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걸 그릴 때
세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브 플롯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와 그리고 add 서브 플롯, add 서브 플롯을 통해 가지고 한 개의 엑시스를 추가하는 거, 그리고 add 엑시스를 해서 되게 좀 자유도 높게 네, 아무 곳에나 엑시스를 추가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레전드 박스가 뭔지, 어떻게 이제 핸들을 잡아서 추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레전드 박스에 이제 빅박스 투 앵커가 나왔을 때 빅박스 투 앵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레전드 박스 편에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이제 엑시스, 그리드, 스파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틱스에서는 이제 눈금의 위치를 나타내는 로케이터와 그 위치에 대응되는 어떤 레이블을 표시하는 포매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봤었고요. 그리고 컬러바는 이제 4시간에 걸쳐서 알아봤죠. 그래서 기본적인 컬러바를 그리고 컬러바가 들어갈 만한 스칼라 매퍼블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봤었고, 그리고 컬러바의 가장 이제 중요한 세 가지 변수, 스칼라 매퍼블과 AX와 CAX, 이 세 가지 인자의 각각 그 정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컬러바를 어떻게 이제 그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X 인자를 쓰게 되면 기존 AX 영역의 일부를 이제 뺏어서 네, 영역을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별도의 엑시스 객체를 미리 선언해 놨다라고 하면 그 빈 껍데기 영역에 컬러바가 이제 위치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었고, 스칼라 매퍼블에서는 네, 컬러바 베이스, 그리고 스칼라 매퍼블 온 더 플라이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네, 컬러 맵 자체가 노멀라이즈를 해가지고 컬러 바의 레인지를 변하지 않고, 네, 그림 컨텐츠를 이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컬러 맵, 네, 네임드 컬러 맵도 있고,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색깔들을 가지고 네, 컬러 맵을 만들 때 이산 구조로 만들려고 하면은 네, 뭐였죠? 리스티드 컬러 맵을 쓰면 되고, 연속적일 때는 리니어 세그멘티드 컬러 맵을 써가지고 만들 수가 있었다. 그리고 뭐 팁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티스트 객체가 피겨에 그려지는, 캔버스에 그려지는 거의 모든 객체들은 아티스트다. 그리고 이 아티스트에는 뭐 프리모티브와 컨테이너로 나눠져 있고, 피겨 그리고 엑시스 이런 것들은 이제 컨테이너고, 라인 2D 뭐 그리고 컬렉션즈 이런 것들은 네, 프리모티브 타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시간은 일부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네, 2D 영역 4분할 쿼드 트리를 가지고 강수량 모니터링하는 그런 플로팅 하는 것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네, 매플롤립 강좌에서 다뤘던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요. 네, 제가 아는 부분에서 아니면 혹은 이제 준비하면서 좀 더 이제 서칭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달을 해드렸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모르는 부분도 아직 많고, 또 이제 더 공부해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번 강좌를 끝나고도 네, 내용들이 좀 모이게 되면, 그런 이제 궁금증이 생길 만한 부분들이 모이게 되면 다음번에는 또 이제 2편을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